드림밴드와 악몽 잔상 모두 루시의 꿈의 산물들이에요. 환상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물리적인 공격으로는 그들의 형태만 흩어질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친구분은 지금 주파수 조각의 형태로 깊게 잠든 거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자면 드림밴드 조각을 전부 다 수집하면 데이비드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이, 루시 들었어? 완전 대박이잖아! 뭐야, 별로 기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요. 감정 표현을... 잠시만요. 모습의 변화가... 일이 예상보다 복잡한 것 같네요. 루시, 레베카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진실? 무슨 진실? 야, 루시! 말 좀 해봐!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할 수 없어. 말한다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돼. 미안해. 알았어. 미안. 근데 루시, 어떤 말은 그 순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야. 전부 다 끝나면 우리 둘이서 다시 얘기하자. 우선 여기서 쉬고 있어. 저쪽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너 나한테 빚진 거다. 드림밴드에 관해서 전에는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어요. 드림밴드가 악몽전생에 대항할 힘을 가진 건 맞지만 현재로선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일부 조각만으로는 선배가 말한 특수전상을 격파하기엔 역부족이죠. 악몽잔상은 꿈 주인의 공포에 의해 탄생한 존재예요. 공포가 사라지거나 공포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불멸의 존재에 가깝죠. 물론 우리에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 아무리 현실을 침식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결국엔 꿈의 창조물에 불과하거든요. 만약 꿈의 주인 루시의 주파수가 사라져버리면 악몽 잔상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랑 레베카가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죠. 우선 드림밴드 조각을 수집해 데이비드를 돌아오게 하죠. 그때 가서도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요. 요! 나왔어! 무슨 얘기 중이야? 만약 꿈의 주인
루시의 주파수가 사라져버리면 악몽 잔상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너 때문에 모두가 또 죽어나가겠군. 내 주파수가 사라지면 악몽 잔상도 함께 사라진다잖아. 정말 그렇게 된다면 경고, 알 수 없는 침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구역이 즉시 폐쇄될 예정이니 비전투 이관은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문을 조종하고 있어. 조심해. 가까이 가지 마. 죄송해요. 전 방해만 되네요.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예리한 거. 선배님, 낙점. 함께 싸워요. 부상자부터 챙겨. 싸우는 건 내가 해. 이 악몽 잔상들은 날 찾아온 거야. 이따 내가 해킹을 통해 문을 열면 데리고 떠나. 그럼 선배님은요? 어떡하시려고요? 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볼게. 내 동료 방랑자가 곧 올 거야. 루시, 잔상이 말을? 루시, 포기하고 받아들여라. 모든 게 편해질 거다. 데이비드를 보고 싶지 않나? 영원히 꿈속에 머물면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 닥쳐. 자신을 속이지 마라. 혼자 남은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기 싫지 않나? 내 제안을 받아들여. 그게 모두에게 좋아. 아니면 다 죽일 셈인가? 괜찮으세요? 난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 잔상이 제 아빠를 빼앗아갔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해온 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저놈의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진정을 걔들한테서 떨어져! 뭐?
뭐야? 총알이 정말로 효과가 없잖아. 아이, 진짜 끈질기네. 비겁하게 데이터 흐름에 숨지 말고 그 락장을 보이라고. 위험놈이든 어떤 자식이든 한 방에 날려버릴 테니까. 입만 살았군, 사이버펑크. 좀 스매셔.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조심해요. 악몽이 기억을 잃고 만들어낸 환상이지 당신들이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산산조각 내주마, 너희 모두. 진짜 또 놓쳤어. 괜찮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 왜 하필 아담 스매셔 그놈으로 변신한 거야? 그 악몽 잔상이라는 거 정말 거지 같네. 나이트 시티에서 최고로 미친 놈이자 아라사카 최강의 전력이지. 놈은 온몸을 사이버웨어로 개조했어. 사람보다는 차갑고 무자비한 살인기계에 더 가까워. 나이트 시티에서 아라사카에 대항하면 아담 스매셔에게 살해당하고 말지. 아무튼 골치 아픈 놈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경보는 해제되었고 대피한 연구원들도 무사해요. 당신은 괜찮나요? 괜찮아. 좀 쉬면 돼. 당신이 지켜준 학생들은 이미 치료받으러 갔어요. 가기 전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부탁하더라고요. 딱히 한 것도 없어. 비록 데이터 균열을 봉쇄하는 식으로 악몽 잔상의 활동은 제한시켰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놈이 속박을 뚫고 나오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니 최대한 빨리 드림밴드 조각을 모아야 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위치가 확산된 주파수에 의해 가려져서 저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드림밴드와 악몽잔상의 주파수가 정반대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그 조각의 주파수만 해석해내면 악몽잔상의 간섭을 제거하고 역으로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시도해본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론 가능할 것 같아요. 해석은 연구소에서 맡아도 될까요?
마음의 영역의 일이라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루시 아가씨, 믿어주세요. 고마워. 루시가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만 루시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꿈속에서 마음의 영역을 통해 솔라리스로 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두 세계 사이에는 반드시 연결된 문이 존재하겠죠? 그것을 통과하기만 하면 루시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은 지금 마음의 영역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거예요. 그곳에는 꿈꾸는 사람의 가장 특별한 기억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전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곳에 블랙게이트 수호자는요? 어디에 있죠? 다른 마음의 영역을 처리하고 있어요. 다른 구역도 영향을 받아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전 최선을 다해 탈출 수단을 마련해 둘게요. 만약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그것을 사용할 거예요. 최종 탈출 수단이란 거죠? 꽤 멋진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전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영원히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도록. 선배, 출발하시기 전에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이번 악몽잔상은 종류가 특수해요. 이들 몸에 있는 주파수는 무기의 공격을 어느 정도 약화시켜서 자신을 방어해요. 주파수의 분산 범위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데이터 균열의 발생도 점점 더 잦아지고 있어요. 현재의 힘으로는 악몽잔상이 다시 침입할 경우 아카데미에서는 이들의 행동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간단해요. 같은 주파수로 상쇄시키면 돼요. 루시 아가씨와 레베카 아가씨의 무기는 모두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특히 레베카 아가씨의 무기는 악몽잔상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죠. 내가 그놈한테 한 방 먹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어쩌면 이게 네 공명 어빌리티일지도 몰라.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현재 추측컨대 선배의 분리 권능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주파수의 영향을 차단한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선배의 능력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연구를 통해 루시 아가씨와 레베카 아가씨의 무기 주파수를 추출해 우리의 무기에 적용할 수 있죠. 대규모 침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아카데미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는 무기를 테스트할 주파수 샘플이 부족해요. 레베카 아가씨, 혹시 내 무기를 연구한다고? 좋아, 마음껏 해. 애초에 우리 때문에 생긴 문제야. 우리가 책임지고 수습해야지. 차라리 나도 여기에 남는 게 좋겠어. 악몽잔상이 나타나면 내가 모두 쫓아낼게. 그리고 그 바보가 깨어나서 더 보고 싶어 할 사람은 너니까. 드림밴드 해석이 끝났어요. 단말기를 통해 마음의 영역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가서 드림밴드 조각을 찾아. 무기 연구가 끝나면 나도 합류할게. 우선 호신용으로 내 총을 가져가. 그게 있으면 악몽장상이 아카데미에 침입했을 때 잠시라도 버틸 수 있을 거야.
쓸데없이 걱정하긴. 그럼 너 루시 아가씨는 먼저 아카데미의 무기를 쓰시면 돼요. 원래 아가씨 무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게다가 방랑자가 있는 한 난 괜찮을 거야.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바보의 안전을 잘 부탁할게. 무기 연구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레베카 아가씨,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아가씨를 붙이니까 너무 거리 두는 것 같잖아. 그냥 레베카라고 불러. 좋아요. 레베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딱히 재미없고 아카데미 안을 구경할래. 기회를 봐서 스프레이 캔을 린네에게 돌려주거나 시그리카를 찾아 게임을 해도 괜찮고. 설마 시그리카 학생까지 알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학생들은 지금 구역 데이터화 문제를 함께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 갑자기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고에 따르면 특정 구역의 벽과 주변의 주파수가 덮어 씌워져 데이터화된 상태라고 해요. 린네의 피드백으론 데이터화된 중심에는 그래피티 같은 도안이 있대요. 그라피티? 설마 진짜야? 선생님? 좀 이름으로 불러. 네, 레베카 선생님. 말을 말자. 지금 어디 가는데? 저는 거마 선배랑 페넬라 선배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어요. 참, 레베카 선생님, 이 통조림 드릴게요. 최근에 출시된 새로운 맛이거든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여기 사람들도 통조림을 먹잖아. 잘 먹을게. 고마워. 그럼 저는 먼저 선배를 만나러 가볼게요. 레베카 선생님, 다음에 봬요. 아무래도 로야족 론과는 다른 것 같아. 시그리카, 이 도안 어디서 본 기억 있어?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그래피티. 라이로이 문자도 룬도 아니에요. 뭔가 어두운 음모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굳었어? 곤란한 일에 부딪혔거든. 가능한 한 빨리 이 그래피티의 작가를 찾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피티? 벽에 있는 거? 저건 내 걸작이라고. 어때? 꽤 괜찮지? 그런 거였구나. 네가 가기 전에는 그래피티가 멀쩡했는데. 혹시 그래피티가 변한 게 마음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걸까?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것들이 나타내는 주파수가 꽤 비슷했어. 함정 같은 것만 아니라면 좋을 텐데요.
남은 건 데이터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그래피티는 무슨 뜻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데이비드의 마크야. 그 녀석은 이 도안을 자켓에 그려 자신의 엠블럼으로 삼았지. 데이비드요? 그래, 데이비드는 우리의 동료야. 나이트시티에 있었을 때. 내 말은 내가 너희와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겠지? 내가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란 걸 말이야. 신기하네. 여기 녀석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 뭐 우린 용병이야. 큰 돈을 버는 행운과 위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살지. 이런 얘기 너한테 너무 자극적인가? 전혀요. 오히려 나이트시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걸요? 데이비드의 이야기 듣고 싶어? 처음 데이비드를 만났을 때 녀석은 아직 산데비스턴을 장착한 지 얼마 안 된 풋내기였어. 산데비스탄... 그게 뭐예요? 일종의 하이엔드 사이버웨어야. 간단히 말해서 장착하면 신경 가속을 일으켜 주변의 사물이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대단하긴 하지만 그 사이버웨어를 조작하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런데 데이비드는 그걸 해냈어. 능숙하게 산데비스턴을 제어해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며 우리 팀에 녹아들었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 먼저 내 거지 같은 오빠가 사소한 일로 길 모퉁이에서 총에 맞아 머리가 터졌어. 그 다음이 바로 메인. 메인은 우리 크루의 리더인데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죽었고, 화려한 군용 사이버웨어를 장착했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야. 난 그 임무를 놓쳤지만 그날 데이비드의 표정을 영원히 잊을 수 없어. 그리고 그 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 데이비드는 몸에 사이버웨어를 추가하기 시작했고 점점 강해져 결국 메인의 뒤를 이어 새로운 리더가 됐지. 그 녀석은 너무 무리했어. 난 녀석에게 사이버웨어의 수를 줄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듣질 않더라고. 내 생각엔 소중한 사람을 잃는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 뭐, 나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그 바보를 지켜줄 거니까. 난 네가 이곳을 좋아할 거라 생각해. 이 며칠이라도 아카데미 생활을 즐기길 바래. 하지만 난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지않아 떠나게 되겠지. 모처럼 왔는데 흔적도 안 남길 순 없지. 그래, 네 말이 맞아.
수단은 여기까지. 이제 몸을 움직일 때야. 뭐니? 아이씨, 이 시간에 연락해야 해? 지금 바빠서 정신 없다고! 무기의 희석이 방금 끝났어요. 제가 우편으로 조정했으니 방해하는 놈들은 전부 악몽에 빠져라. 영원한 잠에 빠지는 거다. 좀 닥쳐, 시끄러우니까! 구멍 내지 마! 드림밴드? 어쩐지 이 자식들이 몰려오더라니. 그렇게 보였는데 네가 이렇게 잘 싸울 줄 몰랐어?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드림밴드 조각이야? 아마 악몽 잔상들이 그걸 노리고 아카데미에 온 걸 거야. 미안. 너희 둘까지 말려들게 했네. 뭐야,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남 같잖아. 이럴 때는 사과보단 고맙다는 말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드림밴드 조각은 왜 여기 나타난 거지? 혹시 데이비드가 누군가 자신을 그리워하는 걸 느끼곤 여기 나타난 건 아닐까요? 오, 괜찮은데? 난 이런 해석을 아주 좋아해. 그리워하는 걸 느낀다라. 그렇다고 치지 뭐. 이제 이곳 일은 거의 해결되었으니 모니에한테 무기를 돌려받아서 루시 쪽을 도와야겠어. 내가 이곳을 떠나 있는 동안 이 걸작은 너희들에게 맡길게. 문제 없어. 나한테 맡겨. 난 네가 돌아오면 함께 그래피티를 하자고 할 생각이었다고. 돌아오면 저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런데 선배가 출발한 지 이미 시간이 꽤 지났어요. 선배 쪽은 어떻게 따라잡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레베카는 진작에 생각해 뒀을 거야. 그렇지? 하필이면 이럴 때 팔코랑 녀석의 낡아 빠진 차가 없다니! 젠장! 네가 말하는 팔코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걔네들을 따라잡으려면 나한테 방법이 있어.
여기는 나이트 시티? 아니야, 내 기억이랑 좀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당신의 꿈이 라하이로이 구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주파수가 서로 겹쳐져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귀찮아졌네.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서 추적이 쉽지 않아. 나도 도울게. 머리가 어지럽네. 그래도 좀 참으면 버틸 수 있을 거야. 고마워. 같은 첨단 기술 도시라도 이곳 느낌은 스타토츠 아카데미와 좀 다르지? 난 나이트 시티를 집이라 여겨본 적 없어. 하지만 뭐 여기서 오래 살긴 했지. 딱히 좋지도 싫지도 않아. 나이트 시티에 자리 잡고 싶어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녀석도 있으니. 난 그곳에서 내 소속감을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되어버렸지. 마켓을 가로지르던 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쪽으로 가자. 그 투명한 모습들 자료에서 본 적 있어. 주파수라는 존재지? 남들이 모르는 과거 정보가 기록된 듯 하던데. 맞아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잠겼어. 게다가 해킹을 대비한 방화벽도 설치되어 있고. 보안이 정말 철저한걸? 하지만 삭제된 작업 로그를 보고 나면 키의 위치를 역추적할 수 있지. 데이터를 보면 근처에 있는데 찾아. 이번 데이터 수집에 정말 참여할 생각이야? 최근에 라하이로이의 보이드 스톰이 자주 일어나서 그것과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지만 넌 아직 젊다고.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도 이 유일한 기회를 잡고 싶어요. 이번에 명식의 정체를 명확히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과거 과학 연구에 뛰어들기로 선택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저도 루이가 라하일로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참 말주변이 좋아졌구나, 이 녀석. 그래, 그럼 준비를 마치고 곧 출발하자. 명식? 그건 문명의 독이에요. 우리는 줄곧 그것과 맞서고 있어요. 엄청난 개념인걸. 어떻게 맞서야 할지 감조차 안 오네.
그나저나 스타토치 아카데미의 아이들은 매일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그들의 수업 시간표를 보니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수업들만 가득하더군요. 각 학과별로 배우는 것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라벨 학부에 다닐 때 주전공은 위상 코팅 재료학이었어요. 저에겐 그리 흥미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네요. 그나저나 아카데미 시절 재미있는 일은 없었나요? 내기에서 지면 기숙사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던 일 같은 것도 괜찮나요? 그걸 말해주시면 피곤이 확 달아날 것 같아요. 빨리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아카데미에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엄마, 봤지?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예전에 엄마가 날 보호했던 것처럼 나도 이번에 찬상에게서 아이를 구해 피난 캡슐에 데려다 줬어. 엄마, 내가 잘한 거겠지? 데이비드도 같은 일을 했어. 그래 좋아. 참전 용사한테 돈 좀 줘. 어째서 이곳 사람들이 내 코드명을 알고 있는 거지? 악몽잔상이 우리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아. 아담 스매셔가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자. 이거 받아. 아플 거야. 보안 수준이 형편없네. 너무 약해. 네가 유리한 거겠지? 유감이야. 안구 오버와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부터 내 명령만 듣게 될 거야. 아무데도 못 가. 겨우 시작일 뿐이야. 구식이네.
주파수가 바로 이 문 뒤에서 넘어오고 있어. 아, 머리가 또 어지러워. 수고했어, 아브. 와, 몬디의 세상이 여기까지 연결될 줄이야. 여기는 나와 데이비드의 집. 뭐, 적어도 한때는 집이었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기억하던 대로야. 늦은 밤엔 TV에 온갖 광고가 반복해서 나왔거든. 그중엔 달여행에 대한 광고도 있었어. 그거 알아? 사실 달에 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안 비싸. 단지 그때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사실 데이비드는 탄산음료도 못 마시고 담배 냄새도 싫어했지. 하지만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놓곤 했어. 날 위해서. 담배는 나도 잘 안 피우게 됐고. 데이비드는 잠이 잘 안 올 땐 여기 앉아 있었어. 가끔 텔레비전을 켜서 혼자 멍하니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지. 몸에 사이버웨어가 늘어나면서 더 자주 그러고 있더라. 글로리아는 데이비드의 어머니야. 데이비드를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 후 데이비드는 아카데미를 떠나 엣지러너가 되었어. 데이비드의 일을 생각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데이비드 이전의 화이트게이트 수호자는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환상에는 죽음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머지 드림밴드 조각만 찾아낸다면 그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꿈이 아닌 현실이야. 아담 스매셔. 나이트시티의 최강자이자 아라사카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 그날 아라사카 타워 아래에서 놈이 직접 레베카와 데이비드를 죽였어. 만약 그렇다면 지금 레베카는 유령이지. 데이비드와 마찬가지로 내 꿈속에서 태어난 환영 같은 거야. 정말 멋지지? 안 그래?
이 도시, 이 야경, 이 꿈. 매일 수많은 사람이 꿈을 쫓아 나이트 시티로 오지. 밑바닥에서 시작해 전설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말이야. 궁금하지 않아? 왜 악몽잔상이 아담 스매시와 기업놈들의 모습으로 변하는지. 당신은 그들을 두려워하는군요. 예리하네. 나이트 시티로 도망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얻은 것은 잠깐의 평온함에 불과했어. 그때 난 메인의 크루에 들어갔고 바로 그곳에서 데이비드와 만나게 됐지.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주려고 친구들의 괴롭힘을 참아가며 아카데미에 다녔어. 메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메인이 인정해줬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크루에 헌신했지. 망설임 없이. 세상 물정 모르는 좋은 녀석이었어. 나이트 시티에서 보기 어려운 부류야.